자, 다음 주 구해줄 구조대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황성수 매니저 그리고 박철수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 분 어디 가셨어요? 한 분도 이제 돌아가면서 이 코로나가 참 문제입니다. 아니 이거 한 번에 그냥 다 걸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감못 나오면 더 큰일 아닌가요? 아니 차라리 다른 데서 땜빵 한 번 다 하고 예. 완전체로 그냥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구조대가 이렇게 한 명씩 아프면 어떡해요? 아직 안 걸렸죠? 네. 다음 타자예요? 아닙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이게 뭐 40만 명, 뭐 60만 명 막 이러니까 근데 뭐 어쩔 뭐 도리가 있나? 다 걸리시는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래도 이제 증상이 그렇게 뭐 심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순서대로 다 걸린 것 네. 같아요. 그나마 다행이죠. 좀 약간 코로나 구조대 이런 걸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구해줘 다음 주인데 황성수 매니저님은 앓고 오신 거죠? 아팠어요? 예, 제가 한 3일 정도 알았네. 두통도 있고 네. 목도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예. 아, 송유 매니저님 일단은 뭐 어쨌든 걸렸지만 아프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인은 이제 절대 안 걸린다고 얘기를 하더니만 그럴 리가 있나요? 사람인데.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 분께 이번 주 시장은 조금 어떻게 보셨는지 그거부터 짧게만 먼저 리뷰하고 어쨌든 다음 주 시장 예측도 더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 이번 주 시장은 어떻게 지나갔을까 그거 한번 먼저 말씀 들어볼까요? 예, 뭐 이번 한 주는 뭐 전약 후강의 흐름을 보였고요. 그래서 뭐 연초 이후에 뭐 우리 증시를 억누른 그 악재들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도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통화 정책에 대한 이런 좀 불확실성 FMC 회의를 통해서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요. 자,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데 그래도 뭔가 좀 이제 휴전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좀 높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장이 그동안 이런 악재가 반영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고요. 그래서 한 2,600포인트의 하방 지지를 보이면서 그동안 좀 횡보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뭐 추가적인 좀 상승도 기대되고요. 특히 이제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취하다 보니까 외국인의 수급도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더 이제 뒷받침된다면은 지금 현재 코스피는 한 2,750포인트 정도가 좀 저항 구간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항 라인도 한번 좀 뚫을 시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앞으로의 시장은 악재보다는 호재에 상당히 민감해지면서 그래도 저점을 계속 좀 높여가는 흐름이 좀 기대됩니다. 다음 주가 더 기대된다. 예. 박철수 매니저님은요? 일단은 이번 주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잘 올라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번 주 초에도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이번 주에 주요 일정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일단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난주에도 계속 남아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FOMC라는 가장 중요한 일정 어떻게 보면 올해 3월 FOMC가 가장 중요했던 이벤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쵸. 자,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 초에는 사실 당연히 경계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팅이 많이 되올 수가 없었고 수급도 받침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 초에는 좀 이제 흔들렸지만 역시나 이 가장 중요했던 이벤트가 이제 끝나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악재가 또 한꺼풀 이제 해소가 된 거죠. 그러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강한 흐름 보였고 걸림돌이 좀 될 수 있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잘 갈 것 같긴 했었어요. 하지만 코스닥이 전고점에서 좀 저항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제 오늘 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뚫어졌던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추세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진영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되면서 앞서 말씀해 주신 이런 환율이 좀 많이 더 낮춰져야지만 일단 외국인들 수급이 좀 들어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 환율이 높은 수준에 있으면 계속 환차손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추세가 형성이 되면 외국인들이 오히려 환차 이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부터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추세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하지만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제가 전쟁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언제 또 부각이 돼서 또 지수가 밀릴지 솔직히 예상이 좀 어려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작정 지수가 올라갈 거라고 방향성만 보고 포트폴리오를 짜시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무조건 실적 기반에 그리고 이왕이면 급등한 종목들은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저점에서 좀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로 교체 매매를 좀 하셔야지만 리스크 관리가 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항상 지금은 숫자가 반드시 확인이 되는 종목들, 실적 성장이라든지 재무제표가 좀 탄탄한 종목들, 그리고 수급들이 실제로 대표 종목들로 들어오고 있는 섹터들 위주로 공략을 하시면 충분히 지금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1시간 전에 나온 그런 뉴스 보면은 푸틴이 우크라이나한테 2가지 요구를 했는데 뭐 체면 출애, 네. 체면 출애 정도, 거기다가 영토 문제 뭐 이런 걸로 해서 오히려 일이 쉽게 풀릴 수도 있겠다. 물론 당연히 확정적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굉장히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것 같고, 하지만 박철수 매니저님 말씀대로 무엇 하나 지금 해결된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계감을 가질 필요는 충분히 있다.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이 진영학적 리스크가 이제 지속이 된 지가 좀 오래됐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악재에 조금씩 둔감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기존보다는 좀 변동성은 좀 작아지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 다 그런 뭐 불확실성 그리고 변수 이런 거는 이제 지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이전보다는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시고 계십니다. 자,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담이지만 저희가 전참투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진짜 명반꿀이라고 예. 그 얘기를 아직도 들으셨다고. 지속이 되고 있네요. 와, 이번 주가 진짜 피크였어요. 아. 이번 주에 FOMC도 있고 예, 예. 전쟁 리스크 있고 예. 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옵션 만기 또 그쵸. 그거까지 있으니까 아, 이거는 저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은 그냥 지지부진하고 담지 않겠다. 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시장이 아주 그냥 뭐 수요일 목요일 뭐 해가지고 팍팍 올라가고 그랬었고, 특히나 그리고 얘기를 잠시 후에 뭐 저희가 전참투에서 하겠지만 K카 네. 오늘 K카 급등했죠. K카 제가 빼니까 바로 한 뭐 오. 3일 만에 몇 퍼센트 갔어요? 20% 갔었나요? 그거 뭐 차트 있으면 하나 띄워주세요. 오늘 좀 급등 나왔는데 또 막판에 좀 많이 밀렸어요. 차익이 맞아요, 많이 맞아요. 나오면서. 3%였는데 어쨌든 뭐 저희는 목표가 기준이니까 그쵸, 그쵸. 목표가 그래서 제가 이게 내가 뺐을 동안에 빠졌겠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매수가, 목표가 이런 것까지 다 퉁쳐봤는데 37,300원까지 올라갔네요. 네, 맞아요. 목표가가 한 36,000원인가 막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쫙 빠졌을 때 파신 거네요, 그러면? 좀이요? 마이너스 10%대 팔았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팔고 나서 받았고. 맞아요. 네, 어쨌든 반대로 가네요. 네, 제뭐 인버스 명민준으로 해서 수익이 나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축하드린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괜찮으니까 많이 돈 벌어 가셨으면 이따가 좋겠습니다. 요새- 별 줄 때도 한 개만 저한테 아, 사실 때. 야, 이거 진짜 상처네. 상처가 크네요. 근데 이 케이카 같은 종목들이 예. 진짜 이번 주에 좀 많이 나왔어요. 뭐냐면은 예. 뭐 업종에 상관없이 계속 빠졌죠.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예. 그러다가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이 어제 오늘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케이카처럼 고점 찍고도 차익 매물 나오면서 밀렸던 종목들이 많은데 예. 사실 케이카는 좋은 종목이었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죠, 맞아요. 근데 왜 파셨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못 버텼어요. 지금 왜냐면 공포심이 이제 극대화가 됐을 때는 음. 사람들이 무서워서 던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잡을 수 있는 게 딱 이제 회사에 대한 진짜 확실한 신뢰거든요. 근데 케이크는 사실 다방면으로 봐도 괜찮은 회사였기 때문에 충분히 버티거나 아니면 평단을 좀 낮추는 전략으로 갈 수 있었는데 좀 그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게 그 FOMC 전이어가지고 네. 그리고 현대차가 또 진출한다 막 이러니까 네, 경쟁사가 생긴다 뭐 네. 이러면서 밀리고 더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FOMC도 있고 옵션 만기도 있으니까 피하고 보자 일단 이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네. 뭐 오늘은 뭐 대기업 진출 허용 소식에 무슨 상승. 아니 현대차랑 같이 하면은 뭐 밀린다며. 그래서 밀렸더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제가 설명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해석하기 나름이죠.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예, 예. 진짜. 자, 그래서 어쨌든 명반꿀 오늘도 K카가 한몫했다는 거 한 건 했습니다. K카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리뷰부터 먼저 좀 해보죠. 지난주에 이제 황성수 매니저와 박철수 매니저가 이야기한 종목들 J 컨텐트리 황성수 매니저, TSI 박철수 매니저 이 종목들은 어떤 수익률을 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박철수 매니저입니다. TSI 종가 기준으로는 3%, 최고가 기준으로는 6%. 종가랑 최고가 둘 다 생각했을 때 저는 네. 굉장히 양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아쉬웠어요. 아쉬워요? 네, 왜냐면은 이게 설명드릴까요? 예. 네, 사실 이게 지난주에 제가 2차 전지를 계속 설명을 드렸었고 장비주가 계속 좋다. 왜냐면 올해 이제 본격적인 투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장비 수요는 사실 단기적으로 급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1, 2년 안에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장비주에게는 수혜일 수밖에 없는 한 해가입니다. 그래서 장비주를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거였고 뭐 PNT라든지 이런 종목들 좋게 잘 갔었죠. 그래서 TSI도 굉장히 바닥권에서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어서 드렸지만 이번 주에 하필이면 또 이제 소재주가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장비주들이 살짝
느리게 올라가는 좀 모습들이 좀 나왔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지만 일단 뭐 지금도 굉장히 바닥권에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적이 이제 작년에 이제 순이익이 턴어라운드를 했고요. 작년 4분기 실적을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요. 실적이 굉장히 많이 급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장비에 대한 수요들은 계속 들어가고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도전자라든지 이런 소재들을 믹싱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역시나 고객사로부터 계속적인 수주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실적은 계속 올라갈 것 같고 그런데 주가는 아직 바닥권에서 우상향을 하고 있긴 해요. 기울기는 낮지만 그래서 굉장히 저평가된 구간에서 실적 성장주를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니까요. 장비주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또 2차전지 관련된 내용 설명드리겠지만 장비주 아직도 더 볼 수 있는 여러 개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TSI는 목표가 지난주에 제시해드렸던 가격까지 충분히 보시고요. 그리고 그 이상 뭐 지난 1월 고점이나 또는 작년 10월 고점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종목이니까 끝까지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추이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정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TSI 그때 목표가 얼마 정도 잡으셨었죠? 11,600원 오늘 종가인데 네, 제가 그때 얼마 잡으셨는지 기억이 안 나네.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지금 차트만 봤을 때 한 13,500원 정도 잡아드리지 않았나 싶네요. 13,500원 정도? 네, 왜냐면 매물대 아마 저항으로 해드렸던 것 같아요. 1차적인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잡아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뭐 지금 항상 이 매물대는 이제 종가가 성경되면 네. 바뀌거든요. 근데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땐 13,500원 정도를 1차적으로 목표가를 보시는 게 딱 적당한 수준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TSI 다음 주도 좀 기대해봐도 괜찮다. 네, 충분합니다. 일단 쭉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만 TSI 같은 종목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리는 종목이 다음 주에 잘 갈 종목들인 거는 맞습니다. 가장 저희가 공부를 해서 그런 종목들을 선정하는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좀 탄탄하고 네. 좀 몇 개월을 두고 봐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들을 전해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TSI 이렇게 쭉 봤고요. 황성수 매니저님의 J 콘텐트리. 요거는 조금 예, 아쉽다. 이 종목 상당히 좀 아쉬운데요. 이번 주 웬만하면 좀 견조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갑자기 그 12전환 추가 그 상장 공시가 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추가 상장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매물이 나는데, 하지만 뭐 저희 컨텐트리는 펀더멘털이 상당히 탄탄한 종목이고, 그리고 성장 재료가 많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다음 주 초반에 뭐 단기 조정 이후에 바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만일에 좀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홀딩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 컨텐트리는 최근에 뭐 글로벌 OTT 업체들이 우리 그 한국의 이런 드라마 컨텐츠에 대해서 러브콜을 계속 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뭐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 같은 이런 업체들이 우리 컨텐츠 업체, 특히 뭐 저희 컨텐츠리나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 그 많은 작품과 이제 오리지널 컨텐츠 계약을 좀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컨텐츠리는 올해 한 30편 정도의 드라마를 좀 제작할 예정이고요. 뭐 그동안 뭐 역대 최대의 뭐 드라마 제작 편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또 특히 넷플릭스 오리지널 그 작품을 또 많이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2분기에 그 종이의 집이라는 그 드라마를 이제 방영할 예정인데요. 지금 보니까 이제 원작이 워낙 그 상당히 좀 인기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오리지널 그 드라마도 상당히 좀 좋은 반응을 얻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상당히 크고요. 특히 뭐 주연 배우가 유지태 배우인데 연기력도 상당히 좀 뒷받침되고 상당히 좀 좋은 반응 얻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네, 제 컨텐츠리는 이런 뭐 드라마 제작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또 이제 극장 사업, 특히 메가박스라는 그 영화관을 좀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이제 극장의 관객들이 계속 좀 늘어난다면은 극장 사업 부분에 또 턴어라운드도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컨텐츠리는 이런 뭔가 좀 실적도 성장하고 그리고 모멘텀거리가 상당히 많은 종목이고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이런 뭐 12전환 관련된 좀 수급상에 좀 악재는 있지만 그래도 뭐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가능해 보이니까요. 뭐 이 종목 여전하게 긍정적인 관점에서 계속 판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살짝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이런 종목들을 주시잖아요. 예. 그럼 만약에 잘 안 갔으면 요거 배렸어요. 다음 주에 안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솔직하게도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좀 진정성 측면에서 다음 주에 컨텐츠주 갈 것 같습니까? 저는 약간 조금 매기가 당분간은 좀 끊겼다. 약간 시들시들
그런 느낌인데. 컨텐츠주들은 보면 이제 종목마다 이제 뭐 일정들 있죠.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 이제 방영 일정이나 이런 좀 기대감이 서로 이제 다르기 때문에 뭐 이제 종목 바이 종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보니까 뭐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종목들은 네. 서로 좀 흐름도 괜찮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뭐 이번 주 후반에 조금 쉬었지만 그래도 추세가 계속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예. 이런 뭐 괜찮은 종목들도 있으니까 네, 종목별로 선별해서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 종목 안에 J 컨텐츠들이 들어가요? 네, 앞에서 말씀했지만 다음 주 초반에는 좀 단기 조정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 완전 추세에 꺾일 만한 종목은 아니고 실적도 나오고 또 성장 재료도 있는 종목이니까 알겠습니다. 조금 눌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황성수 매니저의 지난주 종목 J 컨텐츠리는 살짝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대감은 살아있다고 저희가 마무리를 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도 오늘도 이제 다음 주에 갈 종목들, 섹터들, 그거를 근거를 가지고 또 말씀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이서 오늘 갖고 오신 다음 주 우리 계좌를 구해줄 섹터 어떤 걸 갖고 오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와, 메타버스? 메타버스요? 메타버스? 괜찮아요? 예. 좋은데요? 왜? 좋은데요? 그래요? 네, 그럼 메타버스 갖고 오셨어야죠. 오늘 메타버스를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도. 예. 메타버스 다음 주에 뭐 일정이라기보다는 이번 주에도 많이 이슈가 됐었거든요, 메타버스 관련된 것들이. 그래서 저는 좋아 보이는데요. 저도 2차 전지 가져오려 했는데 상당히 빨리 올리셨더라고요. 두 분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꿔요, 그럼 두 분이서. 바꿔. 2차 전지 진짜 뭐 지금 2주 연속이죠? 네. 건전지를 움직이는 남자 아니죠? 등 뒤에 보면 뭐 이렇게 맞습니다. 건전지를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죠? 2차 전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2차 전지 이번 주는, 다음 주는 뭐예요? 소재, 부품, 장비?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셀은 아니고.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셀인가 보네. 메타버스는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아니면은 뭐. 예, 뭐 다 포함된 거죠. 두 분 다 어마어마한 걸 갖고 오셨는지 힌트를 안 주시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서 더 자신 있는 분이 손 들고 먼저 나가시죠. 두 분이서 더 자신 있는 분. 제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메타버스. 좋습니다. 왜 다음 주에 메타버스가 가는지, 왜 힌트를 좀 안 주는지 저희도 그 근거를 가지고 PT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음 주에 갈 만한 섹터로 메타버스를 한번 골라봤는데요. 자, 그러면 다음 장을 보면서 메타버스를 왜 주목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지난해 그 11월에 거의 다 고점을 찍었습니다. 특히 올 연초 이후로 특히 이제 성장 섹터들이 이 통화 긴축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상당히 큰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점 이후에 종목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보통 보니까 한 30에서 한 50% 정도까지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성장성이 높은 섹터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새로운 이런 좀 뭔가 좀 모멘텀 거리가 있는 구간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이 종목을 제가 한번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주에 나온 가장 한 뉴스 중에 하나인데요. 삼성전자가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로봇과 메타버스를 선정했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로봇이 좀 더 잘 갔는데 제가 볼 때는 메타버스도 로봇만큼의 또 성장 동력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제 메타버스 종목들도 최근에 저점에서 조금씩 올라오는데 좀 더 추가적인 상승도 좀 기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일단 국가적으로 많은 좀 육성과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출범한 신정부에서는 더욱 이제 육성 지원책이 이제 더욱 강화되지 않을까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많은 좀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좀 표방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인수위원장인 그 안철수 그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IT 쪽에 상당히 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IT 업황을 많이 파악하고 있고요. 시대의 흐름을 잘 감지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메타버스 쪽에 상당히 좀 우호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뭔가 좀 기대감만으로 이 메타버스 관련주도 움직였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무분별하게 메타버스와 조금만 관련 있다 하면은 그냥 오르는 말 그대로 좀 테마주적 성격이 많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좀 실질적인 사업이 시작되면서
특히 뭐 삼성이라는 우리 국내의 IT 업체가 많은 투자를 할 걸로 보여지고요. 국가적으로도 지금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이 예상되니까 올해는 뭔가 좀 실질적인 사업 그리고 이제 실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인식되는 시점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그래서 메타버스 제가 뭐 다음 주에 갈 만한 섹터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된 최근에 언론 보도의 그 헤드라인을 좀 보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의 신성장 동력으로 메타버스 로봇을 선정했었고요. 다음 페이지, 다음 줄에 있는 거는 바로 이제 현 정부입니다. 현재 정부의 과학기술부에서는 메타버스의 정책 방향을 잡을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했고요. 3월 초에 또 첫 번째 회의를 또 가지게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윤석열 시대에는 ICT 규제가 완화되고 메타버스의 국가 지원 체제를 마련할 거라고 하고요. 특히 메타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법도 제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좀 적극적인 정책이 나올 걸로 보이시니까요. 그 점 여러분들 한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뭐 기초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개념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자, 메타버스는 이제 가상의 공간에서 이제 아바타를 통해서 이제 소통을 하고 뭔가 좀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인터넷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특히 2020년대 이후에 바로 이제 주도할 만한 섹터가 바로 이제 메타버스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전에는 PC와 모바일을 통해서 서로 이제 소통을 하고 뭔가 좀 경험을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는 메타버스 이제 가상의 공간에서 아바타를 통해서 하는데 특히 XR이라는 혼합 현실이 많이 좀 적용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뭐 기존의 뭐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 웨어러블 기기 그래서 이제 3D 공간을 이제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웨어러블 기기가 이제 많이 좀 출시될 걸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메타버스는 이제 뭔가 좀 실감나는 그런 세계를 어느 좀 구현하기 때문에 기존의 4G보다는 5G나 6G가 상당히 적합합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단기간에 많은 송수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5G, 6G 쪽에 뭔가 좀 인프라 구축이 좀 필요하고요. 자, 이런 점들로 해서 메타버스 시대에는 상당히 좀 높은 성장세가 좀 기대된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시장 규모에 대한 전망인데요. 원래 2022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연평균 42.9%나 상당히 가파른 성장이 기대되고요. 앞으로 2028년까지 뭐 기울기 상당히 좀 가파릅니다. 그래서 이제 뭐 2022년은 이제 시작되는 구간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이런 생태계를 이제 뭔가 좀 형성하는 초입 구간이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고 그 성장성은 오늘 뭐 박철수 맹민대장님이 가져오신 2차 전지만큼 상당히 좀 높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이런 시대의 흐름상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가 바로 메타버스라는 거, 이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타버스를 한번 구분해 보면은 메타버스는 크게 게임을 통한 게임 메타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셜 메타버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카카오톡이나 뭐 페이스북처럼 뭔가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이런 소셜 메타버스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이나 산업에서 쓰이는 생활 산업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게임이나 소셜 그리고 생활 산업 메타버스를 통해서 메타버스는 뭐 이제 개별의 이런 좀 특성에 따라서 성장해 나갈 걸로 보여지는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분야가 있는데 크게 이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나눌 수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메타버스는 가상 공간이기 때문에 뭔가 현실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D 컨텐츠 제작 역량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XR 디바이스, 그러니까 뭔가 좀 이제 가상이나 이제 증강 현실을 인식할 수 있는 이런 그 이제 XR 디바이스 기기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측면에서 뭐 관련주들 상당히 많은데요. 이따가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주요 기반 기술들이 나와 있고요. 일단 인프라 측면에서는 뭐 네트워크, 뭐 데이터, 클라우드, AI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이런 뭐 블록체인이나 뭐 디지털 같은 게 있고요. 하드웨어 쪽에 XR 기기, 자, 그리고 이런 플랫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 기술들이 있는데 다음 장을 보면은 관련된 종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기업을 한번 정리했고요. 그래서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하드웨어 관련된 기업들, 소프트웨어, 그리고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그래서 뭐 지금 뭐 TV로도 글씨가 잘 보실 건데 혹시나 안 보신 분들은 노란톡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요 화면을 좀 더 이제 키워서 한번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된 이런 좀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잘 참조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빌겠습니다. 내용은 다 들었는데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결국은 다음 주에 왜 다음 주에 가는지 항상 하시는 질문. 저는 설득이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약간 이런 거예요. 최근에 뭐 금의 수급을 보니까 뭐 메타버스 종목들의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더라. 요게 다음 주에도 이어질 것 같더라. 아니면 뭐 이벤트가 있더라. 약간 요런 느낌? 아니면 뭐 진짜 극단적으로 그냥 내 감이다. 이렇게 하시던지 뭐 그런 게 있나요? 예, 앞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뭐 삼성전자에서 앞으로 미래의 그 성장 동력으로 로봇과 메타버스를 꼽았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로봇이 많이 갔으니까 다음 주는 메타버스는 덜 갔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쪽으로 뭔가 좀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 좀 기대감이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또 이제 신정부에 대한 이런 좀 정책 기대주들이 최근에 순환매를 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관련된 뭔가 좀 주제로는 바로 메타버스를 꼽을 수가 있고요. 이 점이 또 다음 주 갈 만한 주제이고. 자,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있는데, 뭐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 관련 이슈가 또 있다. 이슈는 꽤 있네요. 그래도 몇 가지 근거 같은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영옥 님께서 하하 갈 때가 됐지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수긍하고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갈 때가 됐습니다. 자, 질문하시죠. 네, 왜냐면은 질문해 주셨던 부분들이 항상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구해줘 다음 주에 포인트잖아요. 근데 저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게 이번 주에 사실 수급이 들어왔었어요. 좀 외국인 기관들이 들어갔던 종목들이 좀 많긴 했거든요. 물론 다는 아니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저도 좋게 보고 있었던 섹터여서 오늘 들고 나올까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엔비디아 AI 그 컨퍼런스 같은 게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인가 아마 오늘 방송 초반에 나왔을 거예요. 일정에서 그거를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아까 소프트웨어 쪽에서 AI 쪽 종목을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일정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건지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좀 좋은 질문인데요. 일단 다음 주에 그 엔비디아 관련된 일정으로 해서 메타버스 관련주 쪽에 시장의 수급도 좀 몰릴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우리 박철수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신 그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쪽에 좀 더 관심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우리가 잘 아는 그 그래픽 칩을 만들고 있는 업체고요. 특히 메타버스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뭔가 좀 현실감 있는 화면, 뭔가 좀 몰입적인 뭔가 그런 화면을 구현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일상생활 속에 있는 이런 공간을 바로 이제 3D 화면으로 인식하는 그런 기술을 좀 개발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 현실에 보이는 이런 좀 물이나 바람 같은 이런 물리적인 현상을 메타버스로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구현하는 사실 좀 고차원적인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런 그 기술들이 만약에 공개된다면은 또 메타버스 쪽에 뭐 관련주를 관심 있게 보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그래서 뭐 세계적인 기업이니까 이 엔비디아의 이런 컨퍼런스 상당히 좀 중요한 일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가 채팅창 보느라고 못 들어가지고 둥구님께서 다음 주 GDC 2022 있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 해가지고 3월 21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25일까지 하더라고요. 요 이슈도 충분히 메타버스랑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도 채팅창에 별점이 몇 개인지 황성수 매니저의 메타버스 다음 주에 진짜 갈 것 같은지 공감대를 한번 형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 올려주시고요. 박철수 매니저와 저도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요거 별점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저희의 별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점 주시죠. 4개 반 4개. 모르겠네요. 왜 4개 반? 왜냐면 5개도 드릴까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 조금 수급 들어와서 올라갔던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차익 매물을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종목별로는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선별적인 투자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에 절반을 뺐습니다. 그래서 약간 경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요새는 왜냐면 다 종목이 다 같이 가진 않잖아요. 모든 섹터, 한 섹터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별 반 개를 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반 개를 더 뺀 게 4개만 드린 게 메타버스 삼성이 이야기한 부분
그거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밖에 수급이 안 들어왔어요. 로봇이 갔으니까 이제 메타버스가 갈 것이다 라고까지 가는 거는 좀 과한 추정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지금 수급 들어온 거 정도가 딱 적당하고 여기서 더 폭발적인 삼성 때문에 더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기에는 분위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명반꿀에 과한 제가 배려해드린 겁니다. 제가 일부러 별을 많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그럼 황성수 매니저의 탑픽 힌트 한번 들어보죠. 자, 그럼 네, 탑픽 힌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제가 게임주를 하나 골랐는데요. 네, 게임주를 고른 이유는 그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으로 그 유인할 수 있는 많은 컨텐츠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뭔가 좀 체류 시간을 좀 길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자주 방문할 수 있게 하는 그 컨텐츠가 바로 게임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게임주를 한번 골랐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메타버스로의 사업 다각화를 좀 추진하고 있고, 자 그리고 또 게임주들은 신작 출시 모멘텀이 가장 중요한 재료입니다. 그래서 신작 출시 관련된 이런 재료가 지금 뭐 단기는 물론이고 또 올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종목인데요. 네, 이 종목 실적도 계속 성장하고 그래서 상당히 좀 탄탄한 종목이기 때문에 뭐 기존의 메타버스 테마주적 성적에다가 또 실적주적 성적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서는 뽀리님이 5개, 기본충실님이 4개, 그리고 하얗게 불태웠다님이 3개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종목을 들어보면서 추가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PT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고요. 자, 이제 박철순 매니저의 2차 전지. 이번 주는 그러니까 다음 주에 구해줄 섹터를 뭐를 세부적으로 가져오셨는지 2차 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철순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또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를 들고 나왔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또 2차 전지를 갖고 나오니까 아마 아니 박철순 매니저는 왜 계속 반도체 아니면 2차 전지만 가지고 나오는지 이런 부분에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일단 여러분들께 섹터도 마찬가지고 관련 있던 공략주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섹터를 선택했던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아마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근데 오늘은 왜 특별히 소재를 준비해 왔는데 왜 그런지 지금부터 다음 화면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차 전지 최근 주요 뉴스를 보면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정적인 뉴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날개 꺾인 2차 전지, 지금이 저가 매수 타이밍인가?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왔었고요. 두 번째로 보면 잘 나갔던 2차 전지주가 왜 급락을 하느냐? 이런 부정적인 리포트라든지 또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요. 특히나 소재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 달, 작년 12월 달 고점 정도를 시작으로 해서 대부분 다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져 왔었죠. 자,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요. 자, 아래에 있는 기사 2개를 보시면요. 자, 2차 전지주 들썩들썩 개미들이 산다. 이런 기사도 있었고요. 자, 두 번째로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자, 2차 전지주 간만에 활짝 웃었다. 이런 기사들이 오늘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특별히 어제 같은 경우는 정말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다가 이제 긍정적인 뉴스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가지고 갈까? 한번 사볼까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혼동이 좀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면서 오늘은 공략주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17일부터인가요? 해서 지금 인터배터리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내 최대의 배터리 행사 그리고 자, XEV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이 전기차 또 전시회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내일까지 진행이 될 텐데요. 관련돼서 계속 전기차 관련된 내용이나 배터리 관련된 뉴스들이 이번 주도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2차 전지에 관심이 좀 몰릴 수 있는 그런 이슈성도 좀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자, 소재주. 일단은 소재주를 말씀드려야 돼요. 왜? 하락했던 이유 아마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뭐죠? 바로 원자재 가격 상승입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렇게 엄청나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될지 몰랐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니켈 가격이 단기간에 막 60, 70%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니켈을 가지고 만들고 있는 우리나라 소재 기업들, 특히나 우리나라는 하이니켈 계열이기 때문에 니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재료 가격 부담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폭락을 한 겁니다. 특히나 최근까지. 그러다가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라든지 러시아 같은 경우가 이제 니켈 관련된 매장량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건데 거의 7% 정도의 매장량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급등을 이끌었던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주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일단은 한동안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으로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자, 근데 일단은 니켈 가격은요, 보통 우리가 재고량과도 비교를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왼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니켈 가격과 그리고 니켈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량의 관계인데 반비례입니다. 재고량이 많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재고량이 줄어들게 되면 니켈 가격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을 보면요. 니켈 가격이 하락한 폭보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니켈 재고량이 떨어진 폭보다요. 니켈 가격이 훨씬 더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굉장히 비이성적인 흐름들이 정말 특이한 케이스로 나왔던 케이스인데 이러다 보니까 소재주에 대한 타격이 더 컸던 거예요. 기존과는 다른 흐름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자, 그런데 일단 우리나라 소재 기업들의 대응 상황을 좀 보면요.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요. 자, 니켈 매입을 지금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니켈 가격이 최근에 급등을 했는데 여기서 니켈을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사올 필요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니켈을 지금 매입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리고 보통 우리나라 지금 대형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양극재 만드는 회사들은 지금 재고량을 한 달 정도 물량은 여유 있게 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급등 나온 이후에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죠.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재고와 그리고 매입 최소화를 통해서 일단 소재 업체들이 어느 정도는 방어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시장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이런 리스크 같은 경우는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반등이 나왔던 거고 실제 니켈 가격들도 조금씩 가격 급등이 제한되고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 상승 영향은 일단은 제한적일 전망이라는 점도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자, 일단 지금 소재주의 전망을 좀 보면은 자, 원자재 급등은 보통 일반적으로 수요가 좀 늘어나고 공급이 딸릴 때 이럴 때 늘어나는 건데 지금은 수요가 늘어나서 원자재 가격, 니켈 가격이 급등한 건 아닙니다. 지금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갑자기 비이성적으로 급등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되면 당연히 안정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원자재 가격은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좀 상승은 할 겁니다. 수요가 워낙 많거든요, 전기차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소재주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이제 소재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모 경제를 이미 시현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용 중에 가공비를 줄일 수 있는 의욕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원재료, 재료비가 조금씩 우상향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공비를 줄여나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비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 소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원재료 가격이 좀 우상향하는 것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자, 소재주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되고 있고 실제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엄청나게 메리트 있는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중장기 비중 확대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일단 지금 아직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변동성은 좀 감안을 해야겠지만 분할 매수로 천천히 담아가기에는 지금 가격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면요.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실제 니켈 가격이 오늘까지도 계속 약간 급하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고점 대비해서 한 50% 이상 떨어진 종목들이 떨어진 거래소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니켈 가격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 자, 실제로 그래서 제가 장비주를 계속 밀었어요. 실제로 장비주가 굉장히 많이 잘 갔거든요. 뭐 PNT라든지 SFA, V1텍, 원EPN이 대표적인 종목들 최근까지 특히나 지난 올해 새해 들어서 고점을 다 한 번씩 찍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장비주에 대해서는 관심 가지고 가세요, 계속. 이 부분도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다음 화면 보시면 오늘 주제인 소재 관련된 종목들은요. 사실 올해 들어와서 계속 우하향이었습니다. 계속. 대표적인 포스코 케미칼, LNF, 첨보, 에코프로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만큼 굉장히 오랜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 들어서 반등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차트상으로도 이제 반등이 나오고 실제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다음 화면 보시면 수급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지금 어제 기준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에 보면 에코프로, VM, LNF 이런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면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역시나 외국인들도 어제 같은 경우는 LNF라든지 뭐 첨보 이런 소재 관련된 대표 종목들을 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저가 메리트가 충분히 있고 지금은 담아가기 굉장히 좋은 상황이란 거를 일단 외국인과 기관 같은 주요 수급 주체들도 이미 알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일단 지금 추세도 지금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도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재주 이제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 체크 포인트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2차전지 투자 지속적으로 장비 위주를 계속 보세요.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이게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차익 매물 나오겠죠. 서서히 분할 매도 하시면서 슬슬 소재주를 조금씩 비중 이동하자. 그래서 소재주를 천천히 담아가면서 장비주 올라가는 종목들은 조금씩 분할 매도로 비중을 좀 줄여나가자.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전략을 좀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는 소재주 앞으로 전망 굉장히 밝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 실적 성장이 실제로 확인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갖추고 있는 소재 기업들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선별적인 베팅이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2차 전지 뭐 채팅창에서는 뭐 박철수 매니저님이 매번 2차 전지를 갖고 오시기 때문에 별점을 3개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농담 쪼고 네. 저는 PT를 듣기 전보다 듣고 나서가 더 설득이 됐어요. 아, 네. 그래서 사실은 질문은 없고 종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다. 그래서 네. 종목을 잠시 후에 그냥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질문 패스하겠습니다. 황성수 매니저. 예, 그 2차 전지 소재 내에는 그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 네.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어느 쪽을 좀 더 좋게 보시는가요? 지금 사실 이게 개인적으로는 양극재가 사실 가장 타격이 컸잖아요. 어떻게 보면 니켈 때문에, 가격 때문에. 그래서 다른 종목들을 더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은 좀 있는데 이상하게 양극재가 아니고 음극재라든지 전해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소재업들도 동시다발적으로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굳이 비교하지 않고 그 안에서 조금 실적은 확인이 되고 대신에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종목들,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이라면 굳이 나누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조정이 다 많이 진행됐고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다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누지 않고 실적 그리고 성장성만 보고 선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뭐 지금 뭐 채팅창에서도 사실 저는 2차 전지 이제 갈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네, 진짜로. 네. 소재, 특히나 소재 기업들은 아까 제가 딱 하고 싶었던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네. 수급적인 측면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재 이제 갈 때 됐죠. 특히나 뭐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 뭐 가지고 오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종목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바닥 찍고 그리고 악재도 있었고 그런 거 겪고 이제 올라가야죠. 언제까지 쉴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철수 매니저의 2차 전지 얘기 잘 들었고요. 탑픽 힌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별점을 줘야 되는구나. 별점 저희가 한번 황선수 매니저 주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좋죠. 별점 한번 공개합니다. 보여주시죠. 야, 5개. 야, 4개 반 주셨는데 반 개 얹어서 5개 주셨습니다. 저는 4개 반. 반개는 다음 주에 시장 상황이 어떨지 모른다. 네. 그게 변수. 그렇죠. 그래서 그거 빼고는 갈 때가 됐다. 저도 동의합니다. 자, 박철수 매니저님의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오랜만에 소재지를 들고 왔습니다. 작년 10월 7일인가요? 제가 한 종목을 이제 소개를 드리고 그 뒤로는 장비주만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자, 오늘 드릴 종목은요.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있고 수급 제휴 기대감이 굉장히 좋은 종목. 그중에 탑픽을 한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철수 매니저의 PT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두 분이서 저희 셋이서 하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네요. 송미 매니저님 더 쉬셔도 될 것 같아요. 푹. 자, 그러면 저희 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뒤에 또 코너가 계속해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종목 가도록 하죠. 그리고 투자 포인트만 딱 컴팩트하게 할게요. 예. 황성수 매니저님 메타버스부터 예.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꼽은 그 메타버스 탑픽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겜. 예, 그 카카오 게임즈는 이번 그 2분기에 그 첫 그 P2E 게임을 출시하는데요. 이 출시를 계기로 메타버스 사업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할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자회사인 그 프렌즈 게임은 이제 사명을 이제 메타보라라고 이제 변경한다고 하고요. NFT 이제 거래소를 이제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 보라 플랫폼에 뭐 많은 게임과 그 엔터테인먼트 그 업체들의 컨텐츠가 출시될 예정인데요. 네, 플랫폼 사업이 본격화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메타버스 게임들도
앞으로 많이 출시하면서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성장 모멘텀이 좀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업인 그 게임과 관련해서는 일단 오딘이란 게임이 가장 대표작인데요. 올해 들어서도 안정적으로 국내 매출 순위 2위를 계속 좀 기록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 3월 29일에 대만 출시가 예정돼 있습니다. 대만은 MMORPG 게임이 상당히 지금 인기가 많은 지역인데요. 대만 출시로 인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있는데 지난 2월 말에 그 CBT를 좀 받았는데 CBT에서도 상당히 좀 호평을 좀 얻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기대감이 높은 편인데요. 오딘의 대만 출시 상당히 또 좀 좋은 재료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반기에도 많은 좀 기대작들이 지금 포진하고 있고요. 자, 원래는 상저하고의 흐름으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이런 좀 신작 모멘텀도 상당히 좀 많은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1,140억 원이었는데요. 올해는 3,4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고요. 내년에는 4,100억 원으로 가파른 실적 증가세가 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외국인과 연기금 투신 등 기관의 순매수도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고요. 최근에 차트를 보시면은 바닥을 다지고 서서히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큰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87,000원, 손절가는 73,1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흐름이 좋은 카카오 게임즈 메타버스를 엮어서 같이 올라갈 수 있다.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박철수 매니저는 2차 전지 소재까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한 6개월 이 정도 만에 2차 전지 소재주 갖고 나왔습니다. 뭘까요? 자, 이녹스입니다. 이녹스. 네, 오늘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자, 일단은 첫 번째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회사는 알톤 스포츠라고 하는 레저 회사를 또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녹스 첨단 소재, 그리고 TRS라고 하는 음극재 소재 관련된 회사를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역시나 자회사와 이 종속회사들의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부분입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의 실적 성장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검색만 하셔도 작년에 엄청난 또 실적 성장을 보였던 기업이고요. 자, TRS 같은 경우도 역시나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음극재 관련 사업을 하면서 작년에도 엄청난 또 실적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자, 그리고 알톤 스포츠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국내 전기 공유 자전거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고객사와의 계속적인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회사와 종속회사가 대다수 안정적으로 실적을 뽑아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중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TRS의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사실 차세대 음극재로 꼽히고 있는 게 실리콘계 음극재입니다. 그런데 이 실리콘은 팽창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미세화가 필요해요. 입자의 미세화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가장 강력한 선도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이 이녹스의 자회사인 TRS입니다. 가장 작은 수준의 입자로 미세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전방 산업에서 음극재를 실리콘계로 바꾸고 있는 게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본격적으로 강력한 수주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실적 고성장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TRS라는 자회사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항상 드리는 실적 성장과 저평가 매력입니다. 자, 일단 작년에도 무려 순이익이 340% 증가한 게 이녹스였어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한 128%. 그리고 일단 방금 말씀드린 자회사들의 어떤 실적 성장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나 고성장세는 유지될 확률이 높다는 점. 그런데 주가는 지금 굉장히 바닥권에 움직이고 있는데 자, PBR 1배 수준에 있고요. 지금 PR이 13배 수준, 12개월 포워드 PE 같은 경우는 한 10배 미만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적 성장을 감안했을 경우에. 그래서 굉장히 저평가 매력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은요. 매수가는 21,600원부터 22,100원이고요. 목표가는 26,000원, 손절가는 21,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녹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녹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명민준이 간다고 하니까 불안불안하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하얗게 불태웠다님께서 명하나님이 간다니까 불안하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좋은 얘기하면 안 좋은 얘기 한다고 뭐라 그러고 간다고 하면 간다고 하니까 불안하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 의견이랑 상관없이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종목 다 저희도 관심 갖고 지켜보고 다음 주에 한번 리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샵 2034 마지막으로 안내 드리면서 전참투로 넘어가죠. 샵 2034 뭐죠? 샵 2034로 황반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 노란토 채팅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진행한 이 PPT 자료는 물론이고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그 마인드맵도 제가 올려드릴 거니까요. 많은 분들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은님께서 이녹스 별 5개 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 자신감 가지시고 네. 예, 샵 2034 가실까요? 네. 방송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께 뭐 방금 말씀드린 이녹스 관련된 내용도 많이 전달을 못 드렸는데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들께 이런 자료들 다 정리해서 보내드리고요. 자, 이번 주 주말에 또 무료 방송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공지사항도 전달해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샵 2034번호로 박반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접자가 살짝 빠지고 있는데 빠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두 분이서 집에 가시는 거 아니고 종목 상담 남아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해가지고 동접자가 많이 안 계셨었는데 오늘 종목 상담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매수가랑 그리고 종목이랑 그리고 뭐죠? 매수가 종목, 비중. 이렇게 해가지고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거 쏙쏙 뽑아서 두 분이서 상담 진짜 제가 보기에는 진짜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니까 요걸 왜 사셨는지 그리고 고민 포인트도 같이 적어주시면 상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경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그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거만 주시면 됩니다. 그럼 잠시 후에 두 분이서 전참투 후에 돌아와서 여러분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 분은 여기서 저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